어,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략을 빨리 또 봐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자, 봅시다. 아무래도 상원이 민주당이 미국 얘기입니다. 네. 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중간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상원이 집권 여당이 다시 재탈환했죠. 이게 뭐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 존 케네디 시절에. 네. 근데 이러면서 이제 정책이 다시 동력을 받는 거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로 공화당이 이제 될 것이라는 여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한동안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후퇴를 했죠. 네,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뭐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상원 부분에서 또 지키는 부분들 그리고 하원에서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거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나왔는데 30년까지 연간 1.9 기가와트를 좀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들이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또 정책이 빛을 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때까지 21년까지는 태양광의 비중이 워낙 높았는데 그게 이제 태양광 60 그리고 이제 풍력이 40으로 풍력 쪽이 거의 2배 이상 이제 비중 자체가 좀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좀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소외가 됐었던 이런 풍력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제가 저번 주에 태양광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는 신재생이나 원전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타 다른 원자재로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외부의 좀 요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구조 라인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의존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후 변화가 올해도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뭐 당장 내년에 좋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 확장되는 구조는 유지가 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CS 윈드, 삼강 M&T, 뭐 유니슨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일단 저는 토픽은 CS 윈드로 좀 꼽았고요. 뭐 좀 네. 가벼운 느낌으로 보신다면 베어링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력도는 그쪽이 훨씬 더 가벼워서 일단 CS 윈드를 본 이유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50%대 이상 전년 대비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이제 돌파를 하는 그 초입 부분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에 좀 대량 순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충분히 좀 탄력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난주에 미국에서의 이슈는 이 중간 선거 결과 상원이 이제 민주당이 수성을 하면서 지켜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이게 동력 추진을 더 받아서 풍력 네. 이렇게 묶어서 네. 얘기해 주셨고 관련 기업으로는 CS 윈드를 탑픽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민 차장은 오늘 전략. 네, 오늘 전략이라보다는 이번 주? 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게임, 네옴, XR, 앤드, 쇼커버. 쇼커버.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가 많은 기업, 공매도 잔고가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반전. 호텔신라 같은 거 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호텔신라가 가장 좀 크게 뭐 이제 거기에 호재 한두 개 딱 얹혀지면은 바로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 게 이제 카카오 페이였죠. 네. CBDC 죽어봐라 얘기 공매도 나오면서. 이거 해가지고 다 죽었죠 공매도가. 네,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잘 안 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조그만한 사실 그 큰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의 후퇴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호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거죠. 그만큼 시장이 좀 목말라 있다라는 부분이고 환율도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급전직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사람이 또 속도에 취하면 이성을 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시 우리 주가 지수 약간 레벨업 정도로 좀 생각하셔야지 이제부터 막 그 옛날 코로나 때 그때 반등하는 거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막 없는 거 다 해서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또 채권 시장 가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외국인들이 고신용 장기물을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고신용 장기물을 싹쓸이 해가면서 그걸 뭐 조 단위로 지금 담아가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죠. 시장에는 지금 짤짤이 한 3개월짜리 이런 좀 채권 매물만 지금 돌아다니는 거고 너무 시장 용어를 쓰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짧은 만기에 뭐 이런 좀 ABCP 뭐 이런 것들만 좀 돌아다니는 거고 고금리에 이제 고신용 장기물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안정되고 외국인들도 이제 제법 떠나려고 했던 것도 좀 붙잡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아무래도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목요일 날 수능입니다만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3년 만에 제대로 이제 G스타 행사가 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긴 하락을 보였고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던 게임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고 특징은 아무래도 이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게임주보다는 전통적인 IP의 그러니까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워낙 좀 좋은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도 워낙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풀려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겠고 뭐 이제 빈살만 왕세자도 온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1박 2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변동성을 오히려 좀 뭐 유의하셔야 된다. 저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 쪽에서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아직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수소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이제 방산 쪽에서 지금 대드론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좀 후문이 좀 있어서 뭐 그 정도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이제 뭐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선익 시스템 일발장전하면서 네네네.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통 가능한 IT 이 디바이스 쪽의 이슈는 XR밖에 없습니다. 휴대폰 뭐 지금 다음 갤럭시 23 나온다 한들 그걸 뭐 5억대를 팔겠습니까? 6억대를 팔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대기업들 스스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자금과 기획력이 있는 애플과 삼성이 뭐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XR밖에 없거든요. MR, AR. XR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AR과 VR의 교차? 그 크로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개념적으로 이건 이제 현실 강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요 기기들의 국내 부품사 협력 기대감이 애플카까지 연결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그 선익 시스템 할 때도 비슷한 그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가장 동기부여가 강한 섹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저는 조금 관심이 많이 가고요.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뭐 LED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뭐 뉴프렉스, 선익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덕산 네오룩스. 덕내. 네. 덕내. 네. 너무 전문 용어를 쓰지. 네. 덕산 네오룩스가 좀 줄임말이잖아요. 네, 덕산 네오룩스가 좀 눈에 띄고 어쨌든 XR이 생각보다는 좀 긴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네, VR, AR, XR 뭐 이런 쪽에서 그렇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맥락은 그 탑티어 완전히 상위급에 있는 애플과 테슬라가 애플의 M1 칩이라는 게 있고 테슬라의 아까 스택 1이라고 하는 FSD의 이제 통합된 버전, 뭐 하여튼 좀 어렵지만 그 칩 설계하는 기술들이 정립이 되면서 애플은 XR, AR 이게 사실 컨버전을 시키려면은 그 두뇌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차되는 게 XR이고 MR은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놔야 되는 많이 복잡하지만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좀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들으니 이깁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조금 멀미가 나요.
그게 이제 하다 OLED를 또 한 겹을 까느냐, 두 겹을 까느냐, 뭐 난립니다 지금. 네. 한 겹 깔아놓으면은 그게 내구 연한이 짧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얘기 쳐주는데 아이패드로 갔는데 한 겹 깔아놓으니까 1년밖에 이걸 디스플레이 못 쓴대요. 그래갖고 두 겹 깔아달라고 삼성에 와서 이제 요청했다고. 뭐 두 겹 까는 게 또 쉽진 않다고. 뭐 순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없는데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오케이.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게임 업계 G스타로 반전 모색 이래가지고 오늘은 기업으로 덕산 네오록스를 그러면 탑픽? 네, 저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LG 역시 디스플레이. XR 쪽에 조금 더 관심을. 하여튼 대부분 디스플레이 쪽이네요. 네네. 이채로 왔습니다.